안녕하세요. 옹그리 정신입니다. 오늘은 절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연말과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항상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절세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자산을 효율적으로 모으려면 지출이 적어야 되고, 지출을 줄이려면 뭐죠? 세금이 줄어야 되죠. 이 논리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항상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ISA입니다. 이 상품들을 다 종합해 보면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거나, 정확히 말하면 세금을 미뤄서 지금 당장 부담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언론이나 유튜브나 SNS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마치 이걸 안 하면 재테크를 모르는 사람 혹은 바보 취급을 받는 분위기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연금저축이랑 IRP에 연 900만 원을 넣으면 연봉에 따라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ETF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죠.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들은 숨긴다는 거예요. 바로 돈이 묶인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정의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세금 좀 깎아줄 테니까 대신 이 돈은 노후까지 꺼내지 마세요.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는 전부 다 추징당하고, 거기에 기타 소득세 16.5%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이라도 꺼내면 오히려 더 손해보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 구조입니다. 이걸 모르고 저는 제 지인도 그렇고 커뮤니티나 SNS에 수많은 사람들이 900만 원을 그냥 넣어버리고 후회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못 나와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연금저축과 IRP에는 생각보다 손을 잘 안 대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ISA입니다. ISA는 일반 계좌에서 배당 소득세 15.4%를 내는 것과 달리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9.9%의 분리과세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배당주나 ETF를 담으면 분명히 유리한 구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주는 주가가 내리든 말든 계속 배당을 주고, 그리고 또 장기 우상향하면 훨씬 더 좋겠죠. ETF도 장기 우상향하는 S&P 500이나 나스닥 이런 걸 하면 무조건 이득 보는 구조예요. 그런데 ISA도 절대 말해주지 않는 조건이 하나 있죠. 3년 안에 돈을 빼면 이 혜택은 전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꼼수처럼 하는 게 있죠. 돈은 안 넣고 계좌만 미리 열어두는 거예요. 이건 가능합니다. 계좌를 연 시점부터 3년 카운트가 시작되니까 2년 8개월 9개월 동안 열어만 두다가 마지막에 돈을 왕창 넣어서 수익 보고 나오는 그런 꼼수는 사실 활용해도 상관없어요. 이 전략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과연 이 절세 상품들이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제 생각은 솔직하게 달라요. 대부분 청년에게는 크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인생은 돈이 들어갈 이벤트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취업 준비하려면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몇백만 원도 있어야겠죠. 결혼, 그리고 전세나 내 집 마련, 출산, 육아, 교육비, 그리고 대출 상환,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아니고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세금 조금 아끼겠다고 돈이 묶여버리는 순간 지금의 삶에서 선택지가 확 줄어듭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가격은 이미 15억을 넘었습니다. 26년도 1월 기준. 서울이 아니더라도 집을 산 사람과 계속 전 월세를 전저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감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노후에 받을 연금 계좌 숫자를 이렇게 폰 스크린으로 보면서 마음이 물론 편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2년마다 4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면서 점점 줄어드는 평수에서 사는 삶이 과연 더 나은 선택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재테크의 종착지가 왜 부동산인지 아시나요?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원합니다. 안정. 유동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못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왜냐하면 대부분 아주 짧은 시간에 결정되거든요.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도미노처럼 모든 걸 바꿉니다. 저 역시 아주 찰나의 결정으로 대학도 갔고, 그 대학에서 해외도 경험했고, 그 경험으로 일자리를 얻고, 일자리 얻은 것에서 배우자도 만나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연결고리죠. 자산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늘 갑자기 와요. 그래서 똑똑한 청년들 중에는 일부러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합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계속 돈을 풀어요. 결혼하면 뭐 결혼 지원금, 출산하면 뭐 축하금, 취업하면 취업 지원금, 또 취업 못하면 또 못했다고 또 청년 수당을 주죠. 열심히 구직 활동하라고. 이건 정책의 문제를 떠나서 시스템의 방향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 머지않아 곧 10,000원을 찍을 거고, 환율은 1,500원을 넘을 거고, 편의점에서 뭐 라면이나 김밥 이렇게 간단히만 먹어도 7,000원이 나오는 시대가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10년, 20년 뒤에 원금 보장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깎이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 시장에서 돈이 묶여 있다는 거는 돈이 없는 것과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왔을 때 쓸 수 없으니까. 이거는 묶여서 못 쓰고, 또 이거는 아예 없어서 못 쓰고 똑같잖아요, 결과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2, 3년 안에 내 집 마련이 목표거나 취업 준비로 버틸 돈이 필요하거나 뭐 사업이나 뭐 큰 이벤트가 예정된 분이라면 본인 인생에 연금저축이나 IRP나 ISA 같은 절세 상품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넣지 마시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넣으셔야 됩니다. 내가 넣은 금액만큼 언제든 100%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이 나온다, 이런 구조면 예외예요. 그거 무조건 넣으시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오히려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세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노후만을 위해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많아도 쓸 수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절세 상품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인생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쓰는 도구예요. 주거가 안정됐고, 이제 내 인생에 큰 이벤트가 없고, 현금 흐름이 여유롭고, 그때 연금저축과 IRP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집도 없고 결혼도 앞두고 있고 커리어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 노후를 준비한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절대 이런 절세 상품에 돈을 넣으시고 본인이 재테크를 좀 안다는 식의 어떤 자만에 빠지거나 그런 만족감, 이런 걸 절대 가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